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18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젊은이들이 주거 문제를 보다 쉽게 풀겠다는 것이고요. 임신 출산 과정에서의 비용을 상당 부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을 보면서 참 씁쓸함도 감출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는 물론 주거 문제나 임신 출산 과정에서의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들 교육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지옥 속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쟁 체제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 몰라서인지 아니면 대책이 없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부산 하늘을 수놓을 별들이 뜬다. 김범수, 김태우, 알리 등 현대자동차가 선사하는 별들의 무대. 부산 불꽃축제 전야제 더 브릴리언트 콘서트 시즌4 10월 23일 광안리로 오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난 금요일 저희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방송 도중에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드러났다는 속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찰에 밝힌 용의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현재 A군의 주장은 낙하 실험을 하기 위해서 벽돌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이번 용인 캣맘 사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죠. 바로 이 사건의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정말 몸도 안 좋으신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좀 어떠십니까? 두개골 골절 함몰됐습니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함몰되면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요, 그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냥 이건 뭐 많이 언론에 보도된 얘기입니다만 당시에 네. 그러니까 그 고양이의 집을 돌아가신 분하고 같이 지어주고 계셨던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벽돌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비교적 특정 장소에 머무르면서 집을 짓고 계셨습니까? 뭘 가지러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집을 만드는 재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예. 것 때문에 조금 움직이셨습니까? 아니면 예. 그 자리 예? 벤치 앞에 서가지고 예, 예. 그쪽을 이제 뭐 테이프도 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동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벽돌이 떨어진 순간은 뭐 두 분 다 그 자리에 계셨던 순간이죠? 네,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집을 짓기 시작한 지 얼마 정도 지나서 그렇게 벽돌이 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작업. 뭐 비닐을 덧다는 등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걸 도와드리기 시작한 지 15분 정도 있다가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아, 15분이요?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이게 떨어진 건데요. 예. 자, 제가 이런 것들을 여쭤본 것이 이제 의문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낙하 실험을 했다. 지금 이제 A군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예. 이게 그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 필요가 없고요. 이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이 자유낙하라는 개념 이것을 아직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학교부터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낙하 실험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영재 교육을 받았다든지 선행학습을 했다든지 어디서 봤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예. 형사님들의 정확한 사실 확인과 검증을 하셔서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사실 확인과 검증.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본인이 생각하실 때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겨냥해서 던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네, 그렇죠. 그때는 왜 그러면 겨냥해서 던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6호라인 쪽 그 앞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예. 아파트랑은 7m 정도 떨어져 있고 예. 예. 저희는 벤치 앞쪽에 이렇게 서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벽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겨냥해서 던지지 않고 그냥 실수로 떨어지거나 소위 말하는 자유낙하로는 그 지점에 벽돌이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고의로 생각하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자유낙하 실험을 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신빙성을 덜 두고 계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글쎄 뭐 지금 뭐 말도 바뀌고 그러고 있으니까 예. 뭐 정확한 사실 알겠습니다.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낙하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전에 겨냥해서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과연 밑에 사람 있는 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A군하고 B군하고 말이 다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저희가 뭐 어떤 댓글 보면 옥상에서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예. 저희는 분명히 벤치에 앉은 적도 없고 앞쪽에 서서 이쪽 저쪽 움직이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무에 가릴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한 그 의문점들도 지금 있고요. 지금 어떻게 몸이 물론 굉장히 안 좋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와서 좀 이렇게 진술을 받아가고 하나요? 아니, 최근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최근에라는 게 한 2, 3일 정도 내에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초반에 이런 거 저는 초반에 조사를 하고 같이 하고 예. 그 이후로는 뭐 형사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근데 이제 이 A군이라는 학생이 만 9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일이 아직 안 지나서 만 9세거든요. 생일만 지나면 이제 만 10세가 되는데 10세부터는 약간이나마 어떠한 그런 그 처벌이라기보다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생일이 안 지난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럼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그런 비슷한 상황 같은데 저로서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죠. 지금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민사소송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이것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전반적인 것이요. 예. 네.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가해자 이 부모라든지 학생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 언론에 검거 보도가 나고 예. 얼마 안 돼서 담당 형사님이 전화 왔을 때 예. 그쪽에서 사과는 안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검거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저는 사과 한마디 못 들어봤습니다. 기사에 보면 조사 일정을 그쪽과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수사에조차 비협 조작이신 건 아니신지 잘 모르겠네요. 예. 아이들 말은 또 계속 바뀌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처벌은 없을지언정 사건의 경위 등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주시길 형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어쨌든 몸 회복이 빨리 되셔야죠, 그죠? 네. 예, 어쨌든 회복 빨리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뭐 특히 몸이 불편하신 거 이 두개골 함몰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것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MRI도 찍고. 아직도 계속 보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아직 실밥도 못 풀어서 예.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용인 캣맘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용인시 한 아파트죠.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그 초등학생이 벽돌을 던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의 입장 지금 들어봤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실패란 떼어놓고 보면 힘든 기억이지만 모이고 커지면 자산이 된다는 사실. 실패 속에 담긴 혁신과 교훈이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됩니다. 실패란 재도전의 다른 말. 지금 혁신적 실패설의 공모전을 검색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함께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66년 만에 찾아온 대가뭄으로 들녘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지독한 가뭄을 타개하기 위해 90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벼슬을 내리고 마을에서 영험하다고 알려진 곳을 찾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것을 지냈다고 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지내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속초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파크의 특별한 가치. 동해바다와 청초호의 전망에 설악산을 품은 자리. 광역교통망으로 더 빨라진 서울 수도권. 마침내 명품 휴양 주거단지가 완성됩니다. 아이파크가 가장 아름다울 자리. 속초 아이파크 033-638-9666 10월 분양.
현대산업개발.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말은 살찌고 지갑은 야위어가는 계절, 뜻깊은 소식 전합니다. 지금 페이코로 티머니 3번 결제하면 문화상품권 3,000원이 10월 22일까지 자세한 내용 페이코 앱 참조.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 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 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0월 오픈 예정. 1800-8169 한신공영.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지금 7시 35분 0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아침 많이 밀릴 것 같죠?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교통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편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광진교 이전부터 청담대교, 다시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되는데요. 현재 올림픽대로도 강변북로와 비슷한 상황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노원교부터 성동교까지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가장 관심이 많은 뉴스부터 얘기해보죠. 네, 백화점 고객의 갑질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졌습니다. 인천 대형 백화점 귀금속 매장 점원이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건데요. 영상에는 유니폼을 입은 여성 2명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고객 앞에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고객은요, 7, 8년 전에 다른 매장에서 산 귀금속 수리를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점원의 대응 태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백화점 측은 점원들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갑질도 범죄다. 고객은 절대 왕이 아니라면서 피해 보상을 강하게 해서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누리꾼은 갑질도 심하지만 고객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 꿇었다는 건데 어쨌든 이 직원도 휴가 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충격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근데 스스로 꿇었다 하더라도 꿇으면은 왜 이러시냐고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갑질 논란이 일어나는 거 바로 그래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소개된 물범탕이 수능 보약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물범탕 효능도 논란이지만요. 문제는 물범탕의 주 재료인 물범의 포획 방식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어린 물범들을 잔인하게 몽둥이로 때려잡는데 이 때문에 유럽과 미국 등에선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고 합니다. 수입업체에서는 최근에 주로 총으로 사냥한 물범 고기를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 이렇게 해명은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수능이 다가오면 좋다는 건 다 먹고 다 해보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냥 집에서 따뜻한 밥 잘 먹는 게 최고라면서 수능까지 아무 탈 없이 시험을 치르길 바란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만큼 수능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의미라는 건데 안 먹던 거 먹으면 탈날 수도 있어요. 네. 예.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한국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요.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지표를 따졌을 때 물질적인 삶은 나아졌지만 삶의 질은 바닥 수준인 겁니다. 오늘 OECD가 발표한 2015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른 건데요. 한국인들은 OECD 34개국 회원국 중 27위였습니다. 10점 만점으로 하면 5.8점 수준이었는데요. 특히 사회관계망, 건강 만족도, 대기질 부분에서 꼴찌를 기록했고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어린이나 학생들의 삶의 질 만족도 역시 평균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 어린이들은 하루 평균 48분을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누리꾼들은 물질적인 삶을 따라가다 보니 다들 힘들어진 게 아닐까요?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면서 나이 들수록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에 공감이 간다.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하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신 분도 있었네요. 예, 이게요. 나이 들수록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이 우리나라에서 가족 관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두 번째 인터뷰에서 만날 분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참 이분한테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예. 요새 서울이라는 도시가 뭐 천만이 사는 도시인데요. 당연히 그러시죠. 일자리 보십시오. 일자리 대장정 어떻게 다니세요 요새? 예, 지금 제가 오늘 10일차가 됐는데요. 예. 이제 이번 월말까지 예. 99군데 현장을 갑니다. 역시 다녀보니까 그 책상에서 이렇게 알고 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게 많고요. 예. 이제 일자리라는 게 지금 뭐 가장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하나의 전쟁이죠, 뭐. 일자리야말로 그 최고의 인권이고 복지고 또 투자인데요. 제가 다니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뭐 직장맘들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저출산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저희 서울시가 만든 이제 직장맘 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니까 이 사각 티슈가 딱 놓여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어머님들이 상담 도중에 하도 울기 때문에 그 이 티슈 박스 놓고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 우리가 다 알고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는 직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정책적 이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청년 실업은요,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애도 이제 지금 저희 큰 딸애도 그 취업할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아는데 이게 근데 뭐 문재인 대표도 일자리 정책 내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 뭐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야 이 일자리 문제는 뭐 여야나 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다 함께 서로 협력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방금 청년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그 알바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학비 벌기 위해서 잠깐 하는 게 아니고요. 알바만 5년, 10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바가 직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습니다, 그 알바생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노동의 여러 가지 그런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대신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이제 희망을 발견한 것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뭐 식당이라든지 음식점을 이렇게 만들고 음식점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공예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근데 이 청년들이 하는 일들이 아무래도 그 새로운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구로시장이라든지 마포의 동진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나 성공적인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또 희망도 얻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다른 이슈 좀 여쭤보죠. 이 강남구 독립 문제 말이에요. 예? 이게 강남 뭐 특별시치고 뭐 별얘기 다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글쎄요, 강남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뭐 강남 구민들인들 그런 생각하시겠어요? 그야말로 이 시민과 전문가 모두 한 목소리로 그건 지역 이기주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또 이게 바로 뭐 모든 시민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아마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지금 서울시의 현안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사실 정치적 현안도 많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정치인 아니시겠어요? 새정치민주연합 구성원이시고 하니까. 근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박영선 의원 있지 않습니까? 박영선 의원이 이제 그 북콘서트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말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그 김부겸 전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와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빠졌어요? 섭섭하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서울특별시장이잖아요. 현직 시장으로서 또 천만 시민의 삶의 이 질과 안정을 제가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이라고는 하지만 또 여의도에서 계시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하고는 조금 다르니까요. 저는 또 안희정 지사도 충남지사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게 또 중요한 책무죠. 예. 아니 근데 언급된 인물 중에서 안희정 지사도 충남지사 지방자치단체장 아니겠어요? 근데 안희정 지사님은 지금 태권도전을 공식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저는 서울시정을 제대로 챙기겠다. 이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권도전의 생각이 없다. 서울시정에 올인하겠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예,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미묘해가지고 말해요. 거기에 헷갈리더라고요. 전념을 하겠다는 것과 대선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유, 아니 제가 유력하게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열심히 하겠다는 게 뭐 예. 잘못된 말씀이 아유, 아니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시죠, 물론. 예. 네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시니까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건데 지금 당내 갈등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뭐 그거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갈등이 이게 쉽게 봉합이 되기도 힘들 것 같고 지금 자꾸 분당 탈당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뭐 저는 갈등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나 또 어느 조직에나 있기 마련인데요. 갈등 없는 조직이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정도의 문제죠. 잘 수습하고 또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통합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뭐 그런 뭐 당의 여러 원로들이 또 노력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는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뭐 혹시 바깥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저기 당내에 친노 패권주의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뭐 누가 친노인지 뭐 비노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자, 국정교과서 문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물론 이제 서울시와 예를 들자면 교육청은 뭐 다른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국정교과서 뭐 교육감 하시는 분들도 각적의 교육감 중에 상당수도 뭐 자체적으로 교과서 만들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국정교과서 문제에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면요. 우리 사회가 위대해지려면 정말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창발성이 말하자면 우리 사회를 정말 보다 나은 미래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정부는 이런 여러 갈등이라든지 다양성을 또 보장하면서 한편으로 또 녹여내는 그런 용광로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국정교과서로 하나의 의견만 그리고 더군다나 그게 이제 국정이니까 당연히 국가의 의견이 반영이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은 좀 이런 큰 시대 방향이나 비전에 좀 시대착오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다양성 말씀하셨는데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 다양한 8종의 교과서를 다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택되어진 한 권만 배우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땐 그래서 다양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선택이지 학생들의 선택은 아니죠. 있고 예. 뭐 교사들의 모임도 있고 그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우선 있는 것이고요. 국정교과서는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교과서를 보조 교재로 쓸 수도 있고 또 이런 견해 저런 견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교사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학습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시대의 그 뭐 큰 정말 방향이라고 말씀드린다면 협치와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협치라는 게 거버넌스라는 영어 말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이 이해를 가진 이해관계인들과 전문가들과 이런 분들과 끊임없이 대화, 소통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힘이고 또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쟁점이 생겨나면 좀 더 뭐 일방적으로 너무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면 저절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알 듯 모를 듯 왔다 갔다 해요. 좀. 예. 뭐 저는 이거 듣는 청취자들은 다 하시려고 보는데요. 제가 서울시를 운영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협치와 혁신이라는 것을 두 개의 날개로 우리는 가져가자. 그래서 뭐 수기라든지 청책 토론회라든지 뭐 이런 또 민원 시스템을 혁신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